할아버지, 나 놀러 왔어. 제 이름은 우누타니 아키라. 18살이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나 도시에서 휴양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민박을 운영하고 있죠. 집세가 드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큰 밭도 있어서 사치는 못 부리지만 나름 충실한 매일입니다. 그리고 제 발 밑에는 폰스케 요 녀석아, 방금 밥 줬잖아. 너구리인 폰스케, 이 집의 마스코트입니다. 와우! 이 숙소에는 너구리가 있는 건가요? 아, 어서 오세요. 프레데릭 씨 맞으시죠? 네, 신세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묵기로 한 프레데릭 씨. 배낭여행자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단한 삶이네. 이 너구리는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랑 같은 시기에 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이 집을 관리하기로 정한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 얘기네요. 부디 들려주세요. 그럼 일단 짐을 방에 두고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하죠. 나와 할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놀러 왔어. 또 온 거냐? 나 참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뭐가 재밌다고.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입이 험해서 사람을 사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친척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서 친척 모임에도 할아버지를 보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심술궂은 영감은 몰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가 여보, 모처럼 아키라가 놀러와줬는데 차가운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 어서 오렴 아키라. 간식 준비해뒀어. 이거 먹으면 돌아가는 거다. 네.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2살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20살, 할아버지가 18살 때 맞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계속 같이 지내온 거니 정말 사이가 좋으신 거겠죠. 할아버지는 말이야, 까칠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아키라는 할아버지를 싫어하지 말아주렴. 알았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아서 가능하면 계속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멋진 그랜파더와 그랜마네요. 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이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16살, 할머니는 73때 할머니가 말기암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남을 의지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해서 매일 병문안을 갈 정도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 어머,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화장실 갔어. 금방 올 거야. 그러니, 아키라.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어. 체격도 좋고 건강한 형에 비해 그 사람은 당시 몸이 작았거든. 가난한 시대였으니 일하지 못하는 아이는 방해일 뿐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토루 씨랑 결혼해서 행복했단다. 그랬구나. 그래도 그건 할아버지한테 직접 말해야지. 안 돼.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끄럼쟁이니까. 하긴 시끄럽다고 하면서 병실을 뛰쳐나갈 것 같아. 아키라, 너는 왜 할아버지를 따르는 거니? 네 아빠, 친자식도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데. 나도 비슷해. 아빠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 누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 회사를 도울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런 데도 관심 없고 난 집에서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요. 사실 저도 부모님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세대만에 회사를 일으켜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본인 산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남들과의 교류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다는 분이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이 안 맞는 건 당연하겠죠. 아버지는 저와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라라며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누나는 그걸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했지만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 집에 있기 불편해서 할아버지 집에 자주 가게 된 거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각자 본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내가 있을 때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제대로 신경 써주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좋았어.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넘어지면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러주기도 하고 나를 제대로 걱정해준다는 걸 보면 알거든. 그러니 후미야키도 까다로운 애지만
네가 상냥한 아이로 자라주어 다행이야.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후미야키를 원망하지 말아주렴. 괜찮아. 원망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포도 사왔다. 당신 좋아하잖아. 엄마 고마워요. 아카리가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게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좋다고 해서 그걸로 했어. 맛있는지 어떤지 몰라. 엄마 그거 좋네요. 다 같이 먹어요. 이렇게 멋진 가족애라니. Beautiful love.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날 셋이서 포도를 먹은 게 할머니와 보낸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급변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위해서 불편한 상주를 맡게 되었지만 당신이 상주? 가능할 리가 없잖아. 산에 틀어박혀 세상을 버린 사람이. 뭐라고? 어머니의 장례식은 내가 맡겠어. 당신은 출석만 하면 되니까 방해하지 마. 어차피 장례식장 사람들이나 친척과도 제대로 대화 못할 거 아니야.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차갑게 밀어내고 상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장례식이 지체 없이 진행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할아버지를 친척으로부터 지키기로 했어요. 아키라,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 아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잃어서 정말 괴로울 거예요.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룻밤 만에 장례식은 지체 없이 끝났고 할머니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생활한다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할아버지 집과 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 있든 없든 차이가 없으니 반대당할 일도 없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날 운명의 파트너와 만났어요. 할아버지, 나 놀러왔... 우와! 큰 소리 내지 마! 미안. 근데 뭐야 이거? 너구리? 얼마 전부터 멋대로 들어와 살고 있다. 나 참, 너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시끄러워 죽겠다. 오, 야생 너구리구나. 처음 봐. 누가 키우던 놈 같다. 그래? 목줄을 하고 있었어. 가려워 보이길래 풀어버렸지만. 그렇구나. 그럼 너에겐 이름이 있었겠다. 목줄에는 폰스케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구나. 그럼 폰스케, 오늘부터 잘 부탁해. 이렇게 저와 할아버지와 너구리 폰스케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생활이 시작된 거죠. 아하! 폰스케는 미아 너구리였던 거군요. 다행히 저는 요리나 집안일은 집에 있을 때부터 하고 있었으니 할아버지와의 생활은 굉장히 쾌적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기특하군요. 저는 집에서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으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정말 그런 가정이 있군요.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와서 왠지 현실감이 없다고 할지. 평범한 가정이 최고죠. 그런데 그 grandfather는요? 오늘은 외출하셨나요? 할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지 2년, 저는 17살이 되었어요. 누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 난관이라고 불리는 모니로봇 대학에 현역으로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한편 저는 아버지에게 너에게 낼 쓸데없는 돈은 없으니 대학에 갈 거면 장학금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어서 고졸로 일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 다니게 된 후 아버지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각오한 바였지만 그래서 저는 한창 일을 구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놀러 왔어. 할아버지! 정신 차려 할아버지! 그 후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지주막과 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갑작스런 일이라 제 머릿속은 전혀 따라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는 길러진 은혜가 있지만 그 사람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며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할아버지가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돈은 작지만 장례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참례자는 저와 폰스케 그리고 할머니의 영정. 정말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던 분이구나 하고 슬펐지만 할아버지로서는 마음을 허락한 사람만 와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좋을지도 몰라요. 그날 폭우가 심해서 폰스케를 밖에 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본가에서 할아버지의 앞으로에 대한 상의가 있어서 이 집에 폰스케를 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폰스케를 데리고 본가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뭐냐 그 더러운 너구리는? 할아버지가 소중히 키우던 폰스케야. 오늘은 폭우니까 일단 집안에 들이지 마라! 내 방은 괜찮지? 더럽히면 세탁비를 물어내야 할 거다! 네.
그리고 유산이나 앞으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할아버지는 본인과 연락이 이틀 이상 끊겼을 때 변호사가 본인의 집이나 친족을 방문하도록 의뢰해둬서 할아버지가 고용한 정식 변호사가 저희 가족 회의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제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살던 집은 해체할 거고 땅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싶어. 아버지, 아키라, 너 그 집 깨끗이 해둬라. 그리고 거기 사는 너구리도 처분해둬. 무슨 말이야 아버지. 게다가 땅이나 상속 명의도 아버지께 아닐 텐데. 시끄럽다. 넌 입 다물고 있어. 안 담을 거야. 나는 할아버지 편이야. 이게... 두 분 모두 진정하십시오. 사토로님의 땅이나 건물 명의 말입니다만 반년 전에 손주인 아키라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스스로 앞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러니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아키라님입니다. 그럼 그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내 기대에 하나도 부응하지 못했으니 이 정도는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들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도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있어. 아버지 덕분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 폭력을 휘두르지도 굶기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고 소중히 대해진 기억도 없어. 그저 의무로 키웠을 뿐. 아니, 의무도 아니지. 누나랑 나 어느 한쪽이 원하는 대로 잘하면 됐던 거지? 저는 지금까지 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아무리 아버지라도 놀랐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쌓인 마음이 이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나에게 사람으로서 중요한 걸 알려준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나가라. 그 더러운 너구리와 함께 그 망할 자식이 남긴 집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마침 잘 됐군. 이 집에서 이사할지 상의하고 있던 참이다. 무슨 말이야? 후미카는 장래에 내 회사 후계자가 될 거다. 이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을 세우기로 했다. 거기에 네 방은 만들지 않을 거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도 뭣도 아니야. 낡은 집에서 어디 한번 비참하게 살아봐라. 당장 나가! 아버지의 선언에 어머니도 누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즉, 이게 가족의 의견이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 할아버지 집을 물려받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처럼 마주쳤는데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할아버지 집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족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뭔가요? 그 파는 파의 피의 색은 대체 무슨 색입니까? 그랬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카레 씨는 그랜드파더가 남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군요. 네, 변호사님 협력도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가족이랑은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님에게 일단 호적을 갈라 새 호적을 만드는 걸 추천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가족의 연은 그렇게 간단히 끊기는 게 아니지만 형태만으로라도요. 일본어가 좀 어렵지만 관계는 끊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집을 나온 지 3년이 됐지만 전혀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쯤 좋은 대저택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저택보다 이 집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가장 기뻐요. 오늘은 어디를 가시나요? 오늘은 말이죠. 어이, 아키라! 거기 있지? 당장 나와! 프레드릭 씨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아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건 3년 만의 일이었죠. 아버지? 무려 거기에는 3년 전에 절연한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은 너덜너덜하고 캐리어를 하나 들고 있을 뿐. 여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은 오늘부터 내 거다.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비켜. 잠깐만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건 아니지 않아요? 넌 누구야? 이 민박의 숲밖에입니다. 민박? 너 그 자식 집으로 그런 장사를? 내가 상속받은 집으로 뭘 하든 내 마음이잖아. 그보다 대체 뭐야? 이런 평일 대낮부터 일은 어쩌고? 그건 역시 여기 있었네. 후미카. 누나까지? 아키라, 이 사람이 민폐 끼쳐서 미안해. 제대로 데려가고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설명해줘. 이 남자는 말이야. 라이벌 회사 여자랑 불륜한 끝에 우리 회사 돈에 손을 댔어. 뭐? 내가 세운 회사 돈으로 뭘 하는 내 맘이잖아. 그럴 순 없지.
나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야. 아, 전 부사장이지. 지금은 내가 사장이니까. 뭐? 주주총회에서 이 사람을 사장에서 해임당했어. 당연하지. 라이벌 회사와 합병 얘기를 멋대로 진행시킨 데다 불륜관계까지 됐으니. 심지어 회사 돈으로 라이벌 회사 유출시켰고. 왜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용납될 거라 생각한 걸까? 시끄러워! 그녀만이 내 괴로움을 이해해줬다고.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비참한 어린 생활을 보낸 나를 일만 하던 내 진짜 고독을 채워준 건 무슨 꿈꾸는 소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는 아빠를 충분히 사랑했는데 그저 젊고 예쁜 여자로 갈아탄 것뿐이잖아. 진짜 경멸스러워. 아키라 일 때문에 애초에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전락할 줄이야. 당신과 같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와. 걔 아버지한테 무슨...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내가 당신 말을 묵묵히 들은 건 언젠가 내가 당신을 실각시키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야. 아키라가 자유로워져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아키라의 자유는 방해하게 두지 않겠어. 누나. 아키라, 넌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준 너를 정말 존경해. 여긴 네가 지켜야 할 장소야. 2번 다시 여기엔 오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자, 가자. 누나가 그렇게 말하자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하지마!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이렇게 폭풍이 지나갔다. 좋은 누나네요. 전 전혀 몰랐어요. 누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집에서는 거의 대화한 적도 없었고. 이건 제 상상이지만 누나분은 아키라 씨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관심을 자기에게 가져간 것일지는 몰라요. 누나분은 방금 아키라 씨의 자유를 지킨다고 했어요. 마음속 어디선가 계속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럼 좋겠네요. 고마워 누나.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누나의 자유와 행복을 빌고 있어.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버지와 누나의 회사에 고문 변호사에게 그 후의 일에 대한 내용 증명서가 도착했어요. 먼저 누나가 말했듯이 아버지는 사장에서 해임당해 해고, 퇴직금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엄마와도 이혼이 성립,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세운 저택을 팔아서 위자료에 보태려고 했지만 그건 누나가 구매한 이유여서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집에 왔던 거죠. 아버지는 저와 제 집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제 집에는 누나의 배려로 홈 시큐리티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안심하고 민박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폰스케?